서울의 강남에 있는 럭셔리한 5별 호텔. 이곳의 이름은 온더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광활한 로비에서 회전하는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된 바닥,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함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의 사장 박준호. 58살의 그는 30년을 호텔업계에 몸담아온 사나이였습니다. 91곳의 호텔과 리조트를 거느린 대형 호텔 그룹의 수장.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도 신중했습니다. 그런 박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로비의 상황을 지켜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박준호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체의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죠. 저 청년을 저렇게 방치하는 게 우리 호텔의 수준입니까? 박준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호텔의 한 구석에는 휠체어를 탄 청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곳,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그 청년은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그 광경을 본 순간부터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는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접근성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어요. 모든 시설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하세요. 하지만 박준호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를 탄 청년이 누구인지, 왜 그 청년이 자신의 호텔을 찾아왔는지. 박준호의 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박은주였어요. 대학 4학년, 아버지만큼 똑똑하고 아버지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은주는 몇 달 전부터 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름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이는 대학 2학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뇌성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몸.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은주가 준석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준석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다만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준석이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그의 두뇌는 자유로웠어요. 그의 생각은 경계를 몰랐죠. 은주는 준석이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계는 신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한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준석이가 은주에게 물었어요. 가을이 오면 우리 함께 경주를 여행 다닐래?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석이가 자신을 초대하다니요. 맞아. 나 경주에 가보고 싶었어. 불국사의 계단도 보고 석굴암도 보고 싶어. 근데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넌 나랑 갈래? 준석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은주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랑 가자. 그런데 은주가 자신의 아버지 박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애인? 너 그 친구와 사귀는 거야?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친구일 뿐이에요. 은주가 급히 대답했죠. 박준호가 계속했어요. 그 친구와 가까워지면 안 돼. 그건 너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단다.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조차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해 가을, 그녀는 준석이와 함께 경주로 떠났어요. 휠체어 접근성이 좋은 숙박시설을 찾았고 버스 회사에 미리 연락해서 리프트가 있는 버스를 예약했으며 경주의 주요 관광지들이 휠체어 접근 가능한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던 은주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중에 그녀의 아버지 박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불국사의 계단 앞에서였어요.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 없는 긴 돌계단. 일반인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주에게 말했어요. 뷰포인트로 가자. 거기서 본 불국사도 아름다울 거야. 그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삶이 제한되었는데도 그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었던 걸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은주는 그 경험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준석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는지. 박준호는 처음엔 무심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요. 휠체어는 내 다리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마치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요. 박준호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가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호텔을 방문하기로 준비했던 준석이를 초대하기로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박준호가 로비에서 준석이를 목격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직원들에게 준석이를 모시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로비로 내려왔죠. 준석이를 보는 순간 박준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온더문의 사장 박준호입니다. 박준호가 준석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준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주가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 말에 박준호는 더 깊은 느낌을 받았어요. 준석이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박준호는 준석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혹시 우리 호텔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박준호의 물음에 준석이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태도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처음 로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날 보는 눈이 저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는 눈이었어요. 마치 날 동정하는 눈처럼요. 하지만 난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난 그저 다르게 이동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박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호는 자신의 호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 교육도 시작했어요. 장애인 손님은 도움이 필요한 손님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손님일 뿐입니다. 존경과 존중으로 대하세요. 이것이 박준호가 모든 직원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호텔에 이 정책을 적용했어요. 구조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원들을 교육했으며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준석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으로 벤처 회사를 설립했죠. 그의 회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은주도 졸업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했고 장애 인권을 전공하게 됩니다. 박준호는 그들의 곁에 계속 있었어요. 더 이상 편견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존경과 존중으로 바라봤죠. 3년이 지났을 무렵 박준호의 호텔그룹은 한 가지 큰 발표를 했습니다. 온더문 호텔그룹은 앞으로 모든 시설에서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정책이 아니었어요. 박준호의 인생관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석이의 벤처회사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호텔의 시설에 도입하면서요. 어느 날 박준호는 자신의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장애는 약함이 아니라 다름일 뿐이었다. 그 청년은 나를 많이 가르쳐 주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장애인이 더 많이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이 말은 박준호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년 후 박준호는 다시 자신의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휠체어 접근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자동문, 낮은 카운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준석이가 있었어요. 이제 준석이는 박준호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벤처회사를 성공시키면서도 박준호의 호텔그룹의 접근성 담당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었죠. 박준호가 준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내가 너한테 편견을 가졌을 때 날 미워했니? 준석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변하셨잖아요. 박준호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은주와 준석이는 결혼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박준호의 호텔이었어요. 웨딩홀은 완벽하게 휠체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박준호는 신랑의 부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랑 자신 옆에서 아버지처럼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준석이의 아버지는 준석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을 포기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가 사실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박준호는 축사를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이 청년을 만난 때였습니다. 난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계는 신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린 사실 그들을 존경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 청년은 나의 딸뿐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하객이 눈물을 흘렸어요. 박준호의 호텔그룹이 보여준 변화는 한국 관광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접근성 개선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을 늘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해갔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준석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벤처회사는 한국의 모든 주요 건물의 접근성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이와 은주는 이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떤 비장애인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박준호는 이제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죠. 대신 장애인 접근성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절대 동정하지 마세요. 대신 존경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테니까요. 10년이 지났어요. 박준호와 준석이는 함께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준석이가 은주와 왔던 그곳이었죠. 이제 불국사도 완벽한 휠체어 접근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준석이의 기술이 도입되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준석이가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뷰포인트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휠체어로는 갈 수 없는 곳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방식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박준호가 준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아니, 내 아들이지.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대단해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니까요. 박준호는 그 순간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한 명의 청년이 자신의 인생, 아니,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무지는 만남으로 극복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배운다는 것. 박준호는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배운 것보다 2, 3년을 사는 동안 배운 게 훨씬 많다. 내 딸을 선택한 청년이 나를 구원했다. 그의 존재, 그의 태도, 그의 인생이.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장애는 신체의 제약이 아니라 마음의 제약이라는 것을. 15년이 지났을 무렵 박준호는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휠체어 위의 영혼이었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의 학교와 기업에서 필독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박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당신의 책을 읽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변화가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째 되는 해, 박준호의 호텔 그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영 방침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채용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든 시설이 완벽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애인 손님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준석이의 벤처회사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전 세계 도시의 접근성을 개선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박준호와 준석이의 우정이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신체 조건의 차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박준호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이 청년을 만난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돈을 번 것도 회사를 키운 것도 아니라 편견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박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학생들, 그리고 그가 도왔던 수많은 장애인들이요. 준석이는 휠체어를 탄 채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다. 아니, 내 영혼의 은인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남겨주신 유산은 건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더 따뜻한 세상, 더 포용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편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만남이 선입견을 깨뜨립니다. 대화가 편견을 녹입니다.
그리고 존경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박준호가 배운 이 진실을 당신도 누군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수업은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흰 연기가 자욱해지고 불국사의 석탑이 보입니다. 휠체어 위에 청년과 나이든 신사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